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오후 6시 4분 비트코인 현재 3,528만원대. 저번주 주봉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구간에서의 고점 쌍고의 형태를 그리고 지금 내려오면서 주요 추세 라인까지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하락 추세로 이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불장 펌핑 전에 한 차례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크게 바닥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세게 나오고 눌림 구간 나온 이후에 대불장 반감기 펌핑이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눌리다가 24, 25년 반감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형상의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당분간 좀 눌리는 추세가 나올 수 있고, 일단은 눌리게 되면은 직전에 바닥 찍고 올렸던 요 자리 3,250만원짜리 1차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후에도 좀 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2,689만원짜리 여기서 한번 디뎠던, 그리고 이제 매물대, 여기 매물대의 바닥자리죠. 여기를 다시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블랙스완 구간, 최저 바닥 구간, FTX 파산까지 나오면서 바닥에 지하실까지 뚫고 내렸다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최고 많이 내려도 저는 2,689만원대 정도 현물 기준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요 정도까지 내렸다가 크게 방향을 돌리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달러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죠. 주봉이 저번 주에 마감을 했으나 윗꼬리, 이런 음봉 형태의 윗꼬리로 마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윗꼬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랫꼬리인데, 이거랑 좀 반대되는 형태의 캔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구간,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구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저점 대비하면은 여전히 좀 고점 자리, 고점 박스권의 하단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이런 이제 윗꼬리 캔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아랫꼬리 캔들 이후에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었다 라고 본다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윗꼬리 캔들 이후에 한 번 더 좀 하방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우리가 22K에서 23K 부근에서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약간 이제 숏 추세로 보는데, 근데 숏이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다 해도 이 구간이 마지막 바닥을 삼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해서 올리면서 그 다음에는 결국에 고점 자리를 높여주는 40K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구간, 여기가 이제 상승 1파라고 본다면 크게 눌리고 2파, 3파 이런 식으로 올리는 큰 파동도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뭐 너무나 크게 좌절하거나 상심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현물 ETF는 승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도 얘기를 했죠. SEC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외에 선택지 없다, 승인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지금 한 차례 연기가 됐고 다음 분기점이 10월인데 저는 10월 달에도 물론 승인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선물 ETF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기한을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부근에서 승인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연기를 했을 때 마지노선은 내년 3월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눌린다라고 했을 때 연말까지의 눌림, 그 다음에 내년 연초 현상으로 반등이 터지면서 현물 ETF 승인 플러스 반감기 재료와 함께 크게 이제 위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JP모건 쪽에서도 SEC가 이 비트코인 이 GBTC를 ETF로 전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미 승인한 선물 ETF까지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취소를 할 수 없죠. 이미 승인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도 승인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10월 중순까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요때 한 차례 또 흔들기가 나올 수 있지만, 요때 이제 연기되면 또 밑으로 좀 내려갈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도 여기를 천장이라고 따져봤을 때 내려오긴 했지만 좀 더 한 파동 정도는 더 내려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반등이 또 세게 터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미 큰 관점에서 봤을 땐 많이 내려온 거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크게 회복을 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눌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과거 패턴상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 크게 주고 한번 눌렸다가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시간봉 관점에서 단타를 칠 때 여전히 이런 시간봉 기준으로 아랫꼬리, 여기도 이제 크게 내려봤고 결국에 저점 갱신하고 나서 나름의 이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계속 윗꼬리 지금 3번을 달았기 때문에 여기 딱 손절 잡고 숏을 쳤을 때 한번 밑으로 내려박는 요런 그림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숏 관점에서는 여전히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간 거에 비해서 내려간 게 더 세게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파동에서 한번 올려준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하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자리가 잠깐 이제 숏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맥점 자리가 된다.
바로 26,800 정도 달러 요 정도까지는 아래 꼬리 찍고 들어올리고 아래 꼬리 찍고 들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요 정도까지 갔다가 도로 제자리 돌아오는 요 정도 파동에서 우리가 숏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이후에는 우리가 숏을 볼 때 여기를 또 손절을 잡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를 이탈을 했을 때 여기 지금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지지 받아줬는데 바로 25,200달러거든요. 요 자리 깨는 순간 밑으로 좀 크게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크게 빠지고 난 이후에 강한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바로 이제 22K에서 23K 구간, 그리고 여기 24K에서도 반짝 반등, 요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갱신을 하고 나서의 강한 반등이 나오는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은 뭐 여기서도 여기 저점 깨고 나서 강한 반등 나왔고, 여기도 저점 깨고 나서 강한 반등 나오고, 여기도 이제 저점 깨고 나서 강한 반등, 여기도 저점 깨고 나서 강한 반등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여기를 깨고 내린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강한 폭으로 내릴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시간봉으로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거래량이 쭉쭉 터져주는 이런 봉 캔들과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반등 지점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런 반등 지점과 정확한 차트 분석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좀 소통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도 상당한 고수들이 이번에 뭐 알고랜드, AGLD, 알고랜드가 아니죠, 어드벤처 골드 숏 182% 수익.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커넥트 굉장히 핫하게 요번에 올라갔었는데 떨어질 때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 것도 이제 숏으로 482% 수익, 요런 식으로 조금 화끈하게 수익을 보시는 분들,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시면서 정보 공유하시면서 롱숏 위아래로 우리가 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사이버 커넥트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죠. 근데 요런 거, 이런 알트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도 뭐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숏을 쳤을 때 엄청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기 때문에, 알트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물론 짧게 이미 많이 올라간 구간, 이런 구간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짧게 보는 거죠. 롱으로 짧게 보다가 큰 변곡점, 엄청나게 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시간봉으로 꼭대기, 이런 꼭대기에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위로 올려치는 척 했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 천장 구간에서 한 번 더 위로 짜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꼭지점 피르침 형태의 천장을 그리면서 수직 낙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장악형 음봉이 떴다, 직전에 양봉들을 다 잡아먹고 강하게 수직으로 내리꽂는다,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 이제 강하게 꽂는다라고 하면 추가 하방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선 폭포수를 그리면서 빠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방 배팅을 또 할 수 있는 게 마진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큰 레버리지도 아니죠. 14배 정도면 요 정도 잡아서 요런 수익을 또 단기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런 타점 맥점들 계속해서 저희도 분석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 짧게 롱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제 장악형 음봉이 떠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의 가능성이 여전히 좀 열려있다. 다만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떨어지면 또 강하게 반등이 어느 정도 터진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앞으로 좀 어느 정도의 횡보, 그러니까 주봉상의 관점에서는 상반기 동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 동안 어느 정도의 눌림, 그 다음에 연말부터의 재상승 파동이 전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상당히 강한 반등, 반감기 펌핑 플러스 현물 ETF 승인이 내년 상반기랑 좀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러놨을 때 최대 매수 기간이 도래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9월 13일에 CPI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미국 CPI가 잡혀 있고, 아직 시장 전망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3% 정도를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CPI도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잠깐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요게 롱의 재료보다는 숏의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9월 13일이기 때문에 이 9월 13일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이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만약에 올려놓는데 여기서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CPI 발표하면서 이렇게 빅쇼트의 재료가 또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게 내려가다가 어쨌거나 저번 달에 올라갔으니까 제 계속 예측치가 낮아졌어요. 3.4.1, 3.1까지 나가졌는데 3.3으로 올라왔고, 실제로도 전달 대비해서 높았다. 3.0에서 3.2로 올라왔다. 그럼 이번에 3.4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신호냐?
안 좋은 신호라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물가가 잡히고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9월 20일에 뭐 재수 없으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9월 20일 FOMC 때는 거의 동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 93%의 확률로 동결할 것이다. 이번에는 금리 커렌트 현행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뒤집을 수 있는 게 CPI거든요. 그래서 9월 13일에 좀 강하게 흔들 수가 있고, 지금 추세상으로는 조금 숏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야금야금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크게 내려갔다가 ETF 연기한다 그래서 크게 내려와가지고 25,400달러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롱을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 찍었으니까 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CPI가 좀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올라가는 척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큰 흐름, 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 떨어지고 나서 이 구간을 횡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횡보해주고 이런 큰 변곡 움직임, 변동성이 터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음 주에 CPI랑 맞춰서 뭐 이런 움직임이나 내려찍고 올리는 움직임이나 요게 단기적으로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시간봉을 보고 만약에 여기서 또 크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여기 쌍바닥을 보고 롱을 진입해서 단기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죠. 요 자리 26,800 정도 왔을 때 숏을 치게 되면 크게 빠지는 여기서 또 숏을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나오기 때문에 요런 변곡 타이밍을 카톡방에서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눌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대다수의 관점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흔들린, 그러면 이제 큰 변동성이 있는 CPI 같은 주요 이벤트, FOMC 같은 이벤트에서 우리가 또 이제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는 계속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트를 살펴봐야죠. 최근에 이제 사이버 커넥트가 굉장히 핫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워너마켓에서는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는 스텔라 루멘이 조금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 주봉이 지금 여기서 올려놨죠. 올려놓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고 윗꼬리가 그렇게 심하게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짧게 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 151원 정도를 손절을 잡고 우리가 충분히 재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스토리지 시총 1000억짜리 잡코인인데 이 스토리지도 한 번씩 쏴주는 흐름이 최근에 좀 잘 나왔습니다.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제 크게 쏘고 내려가고 지금도 다시 한번 쏴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어차피 300원 정도 손절을 잡았을 때 위로 짧게는 400원, 많게는 500원까지 한번 2차 상승까지 노려보면서 1차 익절, 2차 익절 자리까지 한번 우리가 세팅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큰 눌림에서 샀을 때 결국에는 상승을 해줬던 코인이기 때문에 패턴상 한번 상승을 터져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블러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지금 시총이 2천억대까지 쪼그라들었는데 주봉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 정도로 윗꼬리 달면서 폭포수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340원까지는 쳐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봉상의 관점에서도 요 구간에서의 어떤 이제 지지가 좀 있었어야 하고 반등도 나름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320 저항을 맞고 크게 빠졌기 때문에 요런 것도 여기 바닥을 짧게 손절을 잡았을 때 우리가 바로 요 자리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248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위로 29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단기 반등 타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코인이지만, 말씀을 이제 좀 많이 드렸었던 코인이지만, 이 체인 링크도 요번에 이제 비트 빠질 때 그래도 잘 선방을 해줬어요. 그리고 주봉상의 관점에서도 이 정도로 좀 눌려놓고 특히 여기서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져줬는데 이거를 다 반납하긴 했지만 이 자리 여기서 많이 이제 눌려놓고 눌리면은 상승, 눌리면 상승, 눌리면 상승이었는데 지금 눌린 자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것도 10,000원 정도는 회복을 일단 해주고 이후에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고, 좀 크게 봤을 때 이 바닥 자체를 지금 여기서 한번 찍어줬는데 여기서 갱신하고 갱신했어요.
결국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조금 안 떨어질 것 같다. 여기를 이제 받쳐주면서 저점을 반대로 낮춰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나왔으면 이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서서히 차트를 돌려나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눌릴 때마다 조금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바닥이 정해져 있고 주봉상으로 이 정도 기간 동안 지금 바닥을 기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작년 7월부터 바닥을 좀 긴 거죠.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옆으로 빼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여기서 바닥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줬기 때문에 또 올해 횡보한 만큼 상승하는 폭도 클 수가 있다. 아마 이 정도 급의 상승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점 대비해가지고 186%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이력이 있어요. 물론 여기 구간에서는 더 크게 올라갔죠. 580% 정도를 올려줬지만 이거는 대불장 사이클, 코로나 이후에 풀려진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작전과 맞물려서 거의 600%에 가까운 펌핑을 보여준 시기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친다라고 해도, 정말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여기 저점 대비해서 186%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가격대가 줄어든 구간이기 때문에 186% 여기서 올려준다라고 하면 2만원 정도를 짧게 볼 수가 있다. 전 그렇지만은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만원까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1년 2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까지의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여전히 우리가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간다는 마인드, 다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는 마인드로 접근했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도 잠깐 보면 나스닥이 상당히 최근에 좀 반등을 잘 해준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연말까지 나스닥이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죠. 그래서 9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10% 정도는 이제 미국 주식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반등도 상당히 세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고를 뚫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뚫어주고 빠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측대로 여기서 찍고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과는 달리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켜봐야 된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달러 인덱스를 좀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1320원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이 정도 구간이면은 여기서 이 정도 올라오고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는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달러가 어느 정도 인덱스가 빠지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주식이나 비트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주봉 마감으로 음봉이 뜨게 되면은 이후에 연속적인 하락이 이런 식으로 빠져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서서히 좀 꺾일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번 주 복마감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달러나 나스닥, 그 다음에 이제 좀 글로벌 자산 시장을 좀 봐가면서 비트코인도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구글에서도 비트코인 검색량이 좀 굉장히 감소를 했다. 2020년 말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2020년 말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그럼 2020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돼 있었냐? 이때거든요. 이때가 바로 2020년 말인데, 자, 이 이후로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검색량이 좀 줄어들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차트적으로는 어차피 상반기에 펌핑을 좀 많이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눌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눌림의 끝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월봉을 보고 계신데, 직전에도 이렇게 월봉상 잘 올라가다가 월봉으로 음봉 마무리되면 상당 기간 조금 이제 눌리는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많게는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눌리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로 V자 턴을 하면서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2020년 말 수준으로 검색량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름 관심을 가졌다가 관심이 꺼져가고 올라갈 때 또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미 바닥이 좀 지나가고 있다. 궤도에 오를 시에 2025년 말에 또 정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은 플랜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구간, 이런 구간에서 바닥으로 크게 떨어졌을 때 올라갔고, 지금도 마찬가지 구간이라는 거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심약한 개미들을 좀 털어내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구간이 바로 이런 눌림목 구간 쭉 눌리고 바닥을 지나가는 그런 구간. 여기서 요 구간 네모친 박스 구간을 지나갔을 때 이후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이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2025년 정도에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런 눌림 이후의 돌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거시적으로 1년, 2년 뒤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여전히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비트코인의 일목균형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단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지점, 단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내려왔다 올라가는 지점, 단기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지점상으로 봤을 때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요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 보는 거죠. 레이트 옥토버 2023년 10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 이런 구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은 특히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코로나가 터졌던 구간이죠. 굉장히 좀 예외적인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가 터지는 구간에서의 반등,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강력한 반등을 좀 목격할 수도 있다. 그런 관측이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굉장히 조금 공포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물 ETF가 연기되면서 나온 이 숏 파동 자체가 굉장히 셌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더블탑을 그리고 고점 돌파를 못하고 거기에다 이제 매물이 쭉 떨어지면서 1차 하락이 나왔고, 다만 이 구간을 지금 현재는 잘 지켜주고는 있지만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이 거꾸로 된 삼각 수렴의 형태가 하방으로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이제 찐바닥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한 번 더 바닥을 찍어주고 10월 달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일목균형표 저항 구간을 맞고 올라가는 그런 분석 내용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제 크게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더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 반등 롱 자리가 나오면서 크게 또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점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또 숏을 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26,800짜리에서의 숏, 요 자리에서의 숏, 이렇게 빠지는 그림을 한번 노려보면서 이번 주를 조금 보내거나 이후에 다음 주엔 또 CPI 맞춰서 CPI 전에 미리 올린다? 그러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CPI 발표를 하면서. 반대로 미리 내려놓게 되면 CPI 발표하면서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밑으로 한번 휩써주고 위로 올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는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매매에 대한 사이트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단기 타점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